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시장 장중 신고가를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시장 정말 잘 가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나만 혹시 소외되고 있진 않나 여러분들 걱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힘차게 거래자들 출발합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논리왕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위원님 내일이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일이라서 내일 1시간 늦게 맞아요. 시장이 열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1시간씩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또 9시 전에 일찍 깨가지고 장이 왜 안 움직이지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 수능 이야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내일은 개장이 1시간 늦춰진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정말 잘 갑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 잘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잘 가요. 네,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거다, 빠질 것 같으면 전 대놓고 시원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름장이 될 거다, 많이 빠질 거다, 종목도 40% 쭉쭉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서슴없이 합니다. 빠질 것 같으면. 빠진 다음에 얘기하지 않아요. 빠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2006년도서부터 전문가를 이제 시작을 이제 하면서부터 해서 이제 타 방송에서 하면서부터 해서 시장을 쭉 봤어요. 지금 14년째, 이제 15년 차인데 15년 차에서 쭉 보다 보면 이 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에서 이제 박스권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장과 이런 초상승장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장 이제 초입 구간에 이제 진입인 거고 이게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라 많이들 당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시장을 보시면 좀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에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갔었는지, 그때 당시 현대모비스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얼마나 쉬지 않고 올라갔는지 그러면서 이게 불꽃 시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그런 큰 시세가 있은 이후에서 그러니까 대시세라 그러죠. 큰 시세가 있은 이후에서는 큰 조정과 많은 아픔이 좀 분명히 따르기는 하는데 아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유와 종목들과 흐름들은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나눌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코스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네.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8월 달에서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이 정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대형주의 흐름들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요거 올해에서 2607 전고점을 그러니까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는 얘기를 8월 달에 제가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돌파하지 못하고 눌렸다가 가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9월 달, 10월 달 정도에서는 신고점으로 갈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니까 미리 얘기했던 거죠. 8월 달에 미리 얘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미리 선포를 했던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미리 선포를 하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 9월 달이나 10월 달 정도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예상으로는 이제 10월 달, 11월 달 되게 되면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그래서 제약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제약주의 흐름들이 겨울에서는 강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9월 달, 10월 달에서 좀 미리 얘기를 하면서 공략은 11월 달서부터 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약주들은 11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약주들 잘 움직이고 있죠. 물론 제약주만 잘 움직이는 경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완벽하게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전에서는 이제 시동만 걸었는데 이제는 발동이 걸려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뭐 둘 다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8월 달에서 그래서 조정이 작을 거다 그랬는데 역시 조정이 작았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척하다 한번 밀렸는데 이때도 조정이 작을 거다 그랬는데 조정이 작았고 10월 달에서 조정이 작을 거다 했는데 조정이 작았긴 했는데 기간이 조금 일주일 정도 더 밀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밀리긴 했지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저점 라인을 깨지를 않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신고점으로 가는데 그래서 11월 달에서는 제가 웬만해서는 조정 웬만하면 안 나올 거다.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제 쉽게 조정이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 흐름은 역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치가 2,607 돌파가 아닙니다. 네. 코스피는 3,000. 요즘에 이제 3,000들 얘기들 많이 나오죠. 저는 3,000이 목표치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3,000 넘어가고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건데 코스피 3,000, 코스닥은 1,000을 가기 위한 지금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첫걸음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같은 경우 정말 뭐 시장이 잠깐 흔들릴 때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셨던 위원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을 보시면서 드디어 이제 시장이 발동이 제대로 걸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저희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검색을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 이렇게 가는 종목들 잘 갖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궁금하다 하신 분들, 장중에 이런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8시 30분이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또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연일 상한가 적중, 다음은 무엇을 볼까라는 주제로 다음에 움직일 섹터군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8시 30분에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아끼셨어요. 그 이유가 뒤에 이어질 이슈에서 시장 이야기를 더 다뤄주실 것 같으니까 지체 없이 투데이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입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최고치 마감. 그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수소에 꽂힌 최태원, SK 관련된 이야기네요. 30조 사업단 닻을 올린다라는 이야기로 SK 관련된 종목들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는 이유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죠.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해주셨어요. 코스피가 지금 이틀 연속 최고치 마감이잖아요. 장중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원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안 갈 때는 정말로 안 가고 막 지겹고 막 그런데 가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로 시원스럽게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라간 지가 이제 10년 만에 거의 14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 주려고 하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뭐 움직이는 이유들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 미국 시장도 안 빠지는 이유가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전쟁 상황보다 더 심한 뭐 하루에도 2,000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이제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장이 안 빠집니다. 경제는 되게 암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대감이라는 거. 치료제가 조만간에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을 하고 코로나 이전 사회로의 다시 복귀가 되는, 회귀가 되는 부분들이 내년에 나올 거다라는 이 기대감이 시장을 붙드는 건데 그럼 이 치료제가 진짜냐 가짜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의심들을 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의심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최근에 독감 이슈가 있었죠. 뭐 유럽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높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연구진들을 얘기를 잘 살펴보면 이 코로나 백신 우리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이게 연구가 좀 덜 돼서 그렇지 기존에 있었던 독감에 비해서 이게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원래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신종플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치료제가 나오려면 원래 이제 길게는 10년, 뭐 짧게는 3, 4년이 원래 걸리는데 이거 지금 발병한 지 벌써 이제 1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1년째가 돼가는 구간이라서 사실은 좀 빠르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존재를 몰라서 그랬던 건데 뭐 결론은 그래요. 이거 치료제가 나오는 게 맞고 그게 치료제가 확실히 저는 이게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근거로 인해서 치료제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내년에 나오겠죠.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내년에도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게 많이 너무 올라가면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게 지금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계속 이 부분은 좋아질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옥률려 썼던 여행주라든지 어마어마한 폭등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물리게 되면 지수는 당연히 크게 상승을 할 거고 과거에 있었던 이제 상승장 우리가 정말 2017년도에 대형주만 올라갔던 상승장 말고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 엄청난 상승장이 왔었었죠. 그때 상승장이 또 도래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왜 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제가 시가총액 1위, 2위, 3위,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LG화학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뭐 오늘 처음 얘기한 거는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계속 시장을 11월 달, 10월 달에 읽어드리면서 수급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왔었어요. 그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아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특히 LG화학 시가총액 3위 종목의 LG화학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LG화학 보면은 지금 고점 라인에서 이제 원래 차트랑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죠. 자,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데 거의 신고점에서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이렇게 신고점에서 무지막지하게 사는데 외국인들이 바보입니까? 그렇죠?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왜 이 고점 라인에서 열심히 사느냐? 얼마든지 얘네들은 이 시장이 크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비싸게 팔 자신이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만약에 LG화학만 사고 나머지 종목들을 다 안 산다라 그러면 그럼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것만 받쳐놓고 시장을 묶어놓은 다음에 밑으로 빼려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정말로 다 삽니다. 대형주들 최근에 그리고 뭐 화학주, 정유주,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증권주, 은행주 무지막지하게 사죠. 왜 사요?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바닥에서 뛰어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서 뛰어 올리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싹 다 달라붙으니까 그때 못 달라붙으려고 미리 얘네들은 올리는 겁니다. 올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핑계 이슈들, 좋은 이슈들이 붙죠. 뭐 해운주 같은 경우는 해운 운임 가격이 뭐 상승을 한다라는 아니면 뭐 조선주들은 뭐 지금 뭐 수주 얘기라든지 뭐 내년이 더 좋을 거라든지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뭐 실적이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도 좋을 거다. 근데 과거에서 시장이 빠지거나 하락장으로 들어가기 전에서는요. 그런 호재가 나와도 먹히질 않습니다. 빠지기만 바빴지. 근데 지금은 정말로 얘네들이 매수를 해주고 올라가는데 결국은 수급의 힘이라는 거. 그리고 수급의 힘.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볼게요. 네. 자, SK하이닉스부터. SK하이닉스도 지금 신고점으로 갔어요. 오늘도 지금 역사상 신고점으로 갔는데 요것도 지금 보게 되면은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오죠. 이때도 지금 330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도 150만 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주가가 여기서 지금 최고점이고 앞으로서부터 얘가 10만 원을 갱신을 지금 또다시 했는데 얘가 나중에 다시 만 원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외국인들이 10만 주 넘게 15만 주 넘게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게 됐을 때에서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산다라는 얘기는 뭔가 얘네들은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경기 회복 기대감과 코로나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많이 올리긴 나와서 이제 주가를 많이 올리겠죠. 뭐 따블이든 따따블 올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다 넘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애들입니다, 지금. 그런 포지션으로 얘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비싸다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못 사시죠. 근데 앞으로 1년 뒤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또 하나 리밸런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거래소에서 흔들릴 때에서 리밸런싱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니까 여기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에서 딱 봤어요. 대형주들을. 안 빠지더라고요. 수급도 그렇게 크게 꼬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이 2조를 매도하고 개인들이 2조를 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주가가 하한가를 가야죠. 삼성전자 하한가 가고 삼성전기 하한가 가고 다 하한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 다음날에 바로 들어올리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속임수로 예측을 했었고 속임수가 맞다라는 걸 그 다음날에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주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겁을 주고 움직이느냐? 주가가요. 크게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한 번씩 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잔디도 우리가 밟아야지만 이게 튼튼하게 자란다고 하듯이 밟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쉽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용대출 다 받고 그렇죠? 신용으로 미수로 해갖고 다 들어오게 되면 무거워서 지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다음에 메이저들은 지금 물량들을 지금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물량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더 이상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 가고 있죠? 거래소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차례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도 불안해하세요. 아니 이거 지금 대형주들 가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코스닥은 분명히 따라갈 텐데 불안해가지고 또 코스닥 종목들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만간에 제가 볼 때는 올라갈 때마다 아마 던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던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지금 시장이 계속 신고점으로 가느냐. 특히 대형주가 가니까 가는 거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가총 1위, 2위죠. 반도체잖아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시장이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강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지금 팁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이 시장을 보는 방법의 팁은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대충 7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대충 7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70가지를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아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구나 빠지는구나 다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3-4개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얘네들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장이 빠질 것 같았으면 얘네들이 장대 음봉으로 벌써 이쪽으로 빠졌었어야 되는데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무슨 얘기들이 나오느냐. 제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미 9월 달, 10월 달에 미리 얘기했어요. 내년 1월 달에서는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거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은 아닐 겁니다만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뭐 파운드리 시장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앞으로의 시장이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다시 분명히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 또 살 거고요. 그렇죠? 핸드폰 살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돈 없다고 뭐 그렇죠? 차 안 살 겁니까? 그렇죠. 일하려면 또 차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 또 나오면 또 살 거고 그러니까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원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지금 살짝 수축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년에 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당연히 좋아질 텐데 안 그래도 반도체 이제 흐름들 업황들 시장대 흐름이 좋으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이 얘기가 나와줬는데 네. 지금 보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에서 지금 전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반도체 시장의 매출액이 대략 4,33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80조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 5.1%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는데 이게 5.1%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의 보고서를 앞으로 좋을 거다.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딱 봤을 때에서 올라갈 것 같은 많은 경제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력들은 올라갈 생각을 맞춰 놓으면 그다음서부터는 좋은 얘기들은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뉴스가 나오면 와 이거 반도체 이제 좋아진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때서 하지만 그거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뉴스가 오히려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많이 떠 있으면 그때서는 파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팔 정도의 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전망치가 지금 상향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미국에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하이닉스 특히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네. 그래서 봐주실까요, SK? 네, SK 하이닉스 잠깐 봐드리면 네. 이렇게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은 목표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고점으로 가는 애들은 고점이 뚫렸기 때문에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차트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얘뭐 혼자만 간 게 아니고 LG화학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점으로 가는 종목들이 얘 말고도 뭐 LNF라든지 뭐 등등 뭐 몇몇 종목들이 지금 신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데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혹시 빠지지 않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강한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라 여러분이 불안하실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하이닉스가 뭐 10%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이닉스가 만약에 95,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조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 주시면 됩니다. 95,000원 안 깨지면 조정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약주들도 굉장히 강하죠. 뭐 셀트리온 보세요 한번. 뭐 시장이 뭐 지금 누가 더 강하냐 지금 그런 게임입니다. 그냥 계속 달려요 지금. 그리고 대형주가 달리면 그 다음에서는 중형주 달립니다. 중형주 달리면 그 다음에 소형주 달려요. 그럼 소형주 쪽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죠. 반드시 갑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식시장을 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가 일이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제가 차트를 보고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리딩을 하는데요. 그렇게 된 지가 벌써 15년 차입니다. 15년 차 동안 지금 계속 제가 이러고 있는데 대형주 가는데 중형주, 소형주 안 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 가고 있는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중형주, 그러니까 대형주 가면 대형주 순환매 나오고 중형주 가고 결국은 3개월 안쪽에서, 그러니까 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안쪽에서 코스닥 빠르면은 다음 주만 해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개월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중형주, 소형주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한 달 안에 분명히 움직일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은 좋아서 간 거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인버스에 그렇게 베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다는 이슈도 저희 시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시장 정말 강하다. 강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지수를 이끌었던 대형주들의 흐름도 봐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약 바이오주 달리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위원님. 네. 다른 건 다 빨간불인데 제약바이오 잘 가고 있는데 이 대장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일단 셀트리온이 먼저 가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가니까 얘는 그냥 뭐 네가 먼저 가 나는 좀 쉬고 있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바톤을 그냥 넘겨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가 너 쉬면 내가 갈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긴 가는데 그냥 좀 주춤주춤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수급을 보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꽉 주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세게 빠진다? 뭐 그럴 일도 없었겠지만 네. 조정받으면 매수가 되는데 사실 저 같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는 것보다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 중형주라든지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싸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욕심내고 가져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게요.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가지 않았던 중소형 종목들도 앞으로 잘 갈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강한 이유 마무리를 좀 짓고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와중에 거론이 안 된 섹터군들이랑 업종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 수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수소에 지금 꽂혀 있다. SK가 수소를 좀 노리고 있다. 이런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30조 사업단 닻을 올린다라는 이슈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수소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소 관련해서는 많은 대기업들이 현재 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 같은 경우도 수소차는 우리가 꽉 잡겠다고 하면서 포부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SK도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요만하면 아주 치고받고 싸워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굉장히 크면 얘도 먹고 나도 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이만큼이 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뭐 중국도 먹고 유럽도 먹고 다 먹어도 그래도 남아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그렇게 뭐 싸울 일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둘 다 좋은 건데 일단 뭐 현대차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그룹에서도 지금 이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전 세계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발빠르게 벌써 5년 전서부터 벌써 발빠르게 이미 벌써 움직였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움직였는데 지금 그래도 따라오면서 그래도 지금 잘 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도 그 전기차 시장, 뭐 수소차 시장 이쪽에서 이제 두각을 슬슬 좀 나타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일단 SK그룹 같은 경우는 벌써 과거 한 10년 전서부터 해서 그 반도체 쪽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뤘죠.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산업들을 보게 되면 하고 있는 산업들이 정말로 잘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직 계열에 해놓고 나서 정말 알짜배기로 잘 다듬어가지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시가총액 장난 아니죠.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뭐 그동안 인수하고 뭐 합병하고 하면서 잘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참 이 기업을 참 잘 꾸린다 저는 생각을 과거서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다면 SK그룹이 1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통신도 마찬가지고 5G 통신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돈 되는 사업들은 참 잘 건드려요. 근데 이제 이번에서 이제 있을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죠.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2025년도까지 30조 정도의 추가적인 창출 사업을 이제 펼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 각국이 이제 그린 뉴딜을 지금 정책을
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친환경 정책이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인프라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그 동네에서 우리가 이제 석유라든지 기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자동차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기름을? 근데 그거를 이제 수소차로 다 대신해가지고 다 가겠다라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좀 가겠다는 얘기인데 SK 수소 사업의 추진 전략은 이미 세 가지로 이미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룹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수소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을 통해서 수소 시장을 진출하겠다. 기존에서 이미 SK 에너지에서 이미 LN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통했었던 그거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이용해서 좀 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수소 생산 유통 공급에 따라서 밸류 체인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 사업 안정성 확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소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회사 투자 및 파트너십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수소 사업이 앞으로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E&S라는 이제 그런 관계사에다가 전문 인력을 지금 실질적으로 20명 정도 구성된 그런 이제 수소 전담 조직을 지금 꾸렸고요. 네. 그리고 신설 사업을 지금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지금 해놓고 있고 벌써 이 사업들이 벌써 한 5년 정도 됐어요. 이게 본격화가 되면서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가 본격화가 된 건데 그동안에서 이제 수소차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뭐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모토쇼라든지 보면은 뭐 나온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라인업들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작년도서부터 해서 갑자기 이제 작년도 아니죠.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해서 이제 모토쇼라 이런 데서 이제 수소차들로 막 나오면서 이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수소차만 내놓고 그렇죠. 수소차 내놓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이제 깔고 그다음에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데우고 환경 규제하고 그 정부에서 다들 밀고 이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차를 팔 때만큼 다 판 거예요. 다 팔 때만큼 판 거고 뭐 환경 규제 얘기도 있겠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저는 핑계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슈로 보게 되면 뭐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계속 바뀌는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수소 쪽으로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죠 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그쪽으로 이제 그 먹거리 사업이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2030년도까지는 계속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 산업이라서 노다지죠 한마디로. 왜냐면 없었던 거를 새로 개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다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서부터 해서 물론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가게 됐을 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갈아엎고 또 딴 걸로 하겠죠. 뭐 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서 또 뭐 나중에 2050년 되고 2060년 되면은 또 다른 걸로 또 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바꿔가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 수소 경제, 수소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숟가락을 얹고 가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강대국들이 지금 러시아라든지 미국 애들이 지금 선점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잘 뭘 하든 간에, 그렇죠? 뭘 하든 간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하다 보면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쪽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SK 뭐 새로운 수소 사업에서 좋은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관련된 좀 이슈들을 좀 더 뽑아서 나중에 뭐 만약에 뭐 신규 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은 사실 저는 그냥 기대감으로서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2차 전지와 수소차, 전기차 있죠. 이쪽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 IT 섹터 쪽으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슈로 있으니까 지금 뭐 앞으로 뭐 최태원이 뭐 30조의 사업을 닻을 올린다. 조금 저는 두고 봐야 된다. 어쨌든 좀 세모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X가 있다면 그렇죠. 한 세모 정도로 이 이슈는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섣불리 또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슈까지 저희가 만나봤으면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정수 위원님과 이 시간을 할 때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약간 주식이랑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목을 알고 계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이 제일 짧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종목을 정말 다양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업종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섹터가 굉장히 여러 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개인데 한번 하나씩 해볼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섹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반도체 관련주 오늘 강했고요. 그렇죠. 삼성전자 무지하게 강했고 삼성전기도 강하고 LG화학도 강했으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많이 강했으니까 그래도 패스를 하더라도 종목 몇 개는 봐야죠. 그쵸, 자, 아쉽죠. 주성엔지니어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이제는. 자, 주성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는데요. 시장이 강하다라는 느낌은 바로 이런 종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급만 보면 체크를 하면 뭐 얘기 설명할 게 없어요. 주성엔지 오늘 외국인들 50만 주, 기관들 27만 주 샀는데 드디어 그들이 올 때가 됐다, 갈 때가 됐다. 신호탄을 쏜 겁니다. 근데 아직 모든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고 일부 종목이 가기 때문에 내년을 위해서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조정받으면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성엔진이 좀 강했던 종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도 좀 강했고 원익 IPS 좀 강했어요. 테스, 원익 IPS. 이거는 그냥 별 설명 없이 차트만 봐도 아 강하구나, 신고점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좋아요. 원익홀딩스도 이것도 저녁 방송에서 제가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이거 아마 가격 안 줄 거다. 아마 바로 다음날 바로 쫓아가 사야지 수익 날 거다라 얘기했는데 거기서 지금 굉장히 지금 그달이 요 날이었는데 그냥 튀죠. 21%.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주는 다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버리는 종목이 아니고 시장의 주도주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강했던 게 또 뭐냐면 여행하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갔어요. 네. 뭐 여행 관련주 뭐 하나투어. 하나투어, 그렇죠? 참 좋은 여행. 그리고 모두 투어. 무지하게 갔는데 엄청나게 잘 갔죠. 아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조만간에 지금 정부에서 지금 1,000명 나온다는데 왜 이렇게 잘 가지? 왜 잘 가겠습니까? 치료제가 나온다니까요, 내년에. 나오니까 지금 이쪽에는 여행 관련주로 얘네들이 지금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치료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근데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1,000명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로 정부에서 예상한 대로 벌어진다. 그러면 잠깐은 얘네들이 흔들리겠죠. 흔들릴 때가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카지노 관련주. 자, 카지노 관련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자, 파라다이스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죠. 제가 이 파라다이스 GK의 강원랜드를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줬던 종목인데 이유는 완전 많이 빠졌어요. 거의 뭐 7년, 5년 동안 쭉 빠져있던 종목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얘네들이 뭐 인류가 멸망해서 얘네들이 사라지느냐? 그럼 우리도 주식 뭐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네.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다음에 치료제 나온 다음에 다시 퍽 하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제가 주워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 나올 겁니다.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자리로 갑니다. 원래 자리로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마찬가지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CJ보다 아침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던 건데 올라가는 이유는 마찬가지 CJ그룹 망하지 않겠죠? 안 망해요. 치료제 나올 겁니다. 또 다시 사람들 이제 마스크 벗고 또 영화 보고 치료제 나올 거니까.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많이 빠졌어요, 얘도. 이런 식으로 보면 돼서 지금 코로나로 억눌렸던 종목들은 내년에서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폭발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코로나로 억눌렸던 종목은 아닌데 따라서 가는 애들이 생기게 돼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카지노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움직였냐면 백신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백신 관련주. 자, 백신 관련주 뭐가 움직였냐면 이제 바로 신풍제약? 아니죠. 신풍제약도 많이 움직였는데 네네. 그 조류독감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제가 찬바람 불면은 제약바이오에서 막 이것저것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조류독감도 있고 돼지열병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고 독감도 있고 뭐 흑사병도 있고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 네. 질병이 이제 돌면서 한번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지금 제일바이오부터 해서 이글벳, 제일 많이 안 움직였네요. 이거 넘어가고 이글벳, 자 이글벳 오늘 좀 많이 움직였죠. 네. 근데 많이 움직였다가 이게 밀리게 되는 것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이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월 달에서 2월 달이 심합니다. 원래 발병이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잠깐 간복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줬다가 좀 밀릴 겁니다. 그래서 밀릴 때 공략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떠 있을 때 공략하시면은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함부로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은 이쯤에서는 한번 팔았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이슈가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경북 상주 농장에서 지금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되고 뭐 여기저기 지금 확진이 되고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 흐름이 원래 이렇게 한번 발병이 되면 이게 잘 안 잡혀요. 이게 1월 달, 2월 달 지나가기 전에서는 이게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바닥에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인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네. 이미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라서 네. 넥스트 BT라고 얘도 항상 조류독감으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얘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에 있는 종목에서 움직이지 않는 바닥에 있는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아마 내일 아침에부터는 좀 갭상승이 뜰 겁니다. 왜냐면 시간 외에서 2,080원이니까 대략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밀리긴 했어요. 어쨌든 시간 외에서 4%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안 움직였던 종목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BT는 그 조류독감에 대한 그 치료제도 가지고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냐면 방호복, 반징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격 의료 수혜지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조류독감이라는 이런 부분 우리 이제 방호복 입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그래서 자회사가 치료제 그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치료제 특허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슈도 있고요. 하여튼간 뭐 넥스트비트는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 있는 이글벳보다는 제일바이오보다는 사실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어쨌든 이쪽 관련주 오늘 좀 움직였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장중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보안 섹터입니다. 그렇죠. 보안 섹터. 오늘 이제 10일서부터 해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폐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게 되는데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제가 아나운서님께 여쭤볼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물어보신다고 그렇죠. 하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서치를 좀 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름만 보이는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직 질문도 안 했는데요.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물어보시려고 그랬어요. 공인인증서 쓰시나요? 쓰죠. 형님. 쓰시죠. 네. 많은 분들 많이 쓰시는데 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폐지가 되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IT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복잡하면 이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사이트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도 뭐 불편하고 그리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서 IT 이제 그 기계를 잘 못 만지신 분들에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분들도 이거 못 하셔가지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엄청 길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맞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막 계좌번호 넣고 뭐 맞아요. 넣고 뭐 이렇게 뭐 문자 보고 또 번호도 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맞아요. 대소문자 다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만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그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비판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이제 공인증서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의 전자인증 시대의 그런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다. 그것 때문에 없앤다라는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민간 이제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뭐 홍채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문이라든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숫자로 된 비밀번호 정도로 바꾸는 것? 네, 그렇죠. 그것도 간편 네네. 핀번호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이렇게 돼서 이제 좀 간편하게 이제 되는 부분을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러면 질문을 아까 했었던 거를 질문 아직 시작 안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인인증서는 그러면 사용을 하지 못하나요?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제가 열심히 찾아본다고 봤는데 공인인증서 기존의 것도 사용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게 생기면 좀 인기가 덜하지 않을까라고 대답을 해봅니다. 맞나요, 위원님? 네, 그래도 기회를 드리니까 맞췄네요. 네, 다행입니다. TV를 보시는 분들도 공인인증서 사라지면은 그러면 기존 것들은 나 이제 못 쓰네 어떡하지?라고 걱정들 그렇죠. 하실 텐데 제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 자체가 폐지가 된다라 그래서 기존 걸 못 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 그 공인인증서를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에서 같이 공존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증서 외에 민간 기업에서 만든 새로운 인증서 등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기관에서 그종에 썼던 것들도 쓸 수는 있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아마 새로 발급하는 부분들은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새로 발급하는 부분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냥 같이 토용해서 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나 지금 공인인증서 지금 쓰고 있는데 또 귀찮게 또 이거 또 발급 받아야 되나? 아니요, 일단 기존에 쓰던 것들 쓰시는 분들 쓰셔도 되는데 확실히 이제 새로운 민간 이제 그 인증서를 쓰게 되면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쵸. 아마 기존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안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잠깐 몇 종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뭐뭐 움직였냐면 자, SG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GA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 이슈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갔고요. 자, 한국정보인증 이것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너무 올라갔나 봐요. 오늘 올라갔다 좀 밀렸는데 네. 내일도 밀리면 이제 다시 또 반등 나오겠죠. 어쨌든 많이 올라가 좀 밀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말고 한국전자인증. 네. 자, 이런 종목도 오늘 급등했다가 좀 밀렸는데 물리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좀 파셨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금 지문인식 관련주라고 그랬고 슈프리마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조금 움직였대요. 그래서 지금 지문인식, 홍채인식 이런 지금 테마주들이 지금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에서도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또다시 이제 순환매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 눈을 잘 크게 뜨고 지문인식이라든지 홍채인식이라든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카메라 또 엮입니다. 결국은 또 카메라로 엮이는 거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최근에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좋았으니까 카메라 섹터들, IT 섹터들도 우리 한번 잘 지켜보자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여러 업종들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현재 8시 벌써 35분이네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현재 최충성 위원이 무료 온라인 방송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움직일 주도주가 너무 궁금하다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요, 내일장 움직일 업종을 좀 빠르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강한데 이럴 때 대형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앞으로 갈 업종이나 종목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걸 볼까요?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 지금 당장 움직이는 강한 종목들은 단타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단타로는 할 수는 있는데 흔들릴 때 여러분들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그 순환매 종목들.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제약주는 원래부터 주도주고 주도주는 꺾이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도 안 가요. 그래서 주도주는 살려놓기 때문에 주도주 쪽에 있는 반도체 섹터랑 제약주 섹터에서 아직 안 움직였던 순환매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받지를 않아요. 자, 아울러서 그리고 그쪽 섹터가만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업종에서 뭐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화학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그쪽에서도 순환매도 계속 돕니다. 대신에 많이 떠 있는 것보다는 순환매로 공략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은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제약주하고 반도체 IT 섹터들 오늘 발동이 걸렸으니까 이쪽 종목들 위주로 해서 살펴보다가 정할 거 없으면 순환매 종목들로 아직 안 움직였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렇죠? 뭐 여행 관련주들, 카지노 관련주들 아니면 영화 관련주, CJCV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순환매를 공략해 보시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린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순환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순환매를 잘 이용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잊지 않으시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장중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까지 저희 만나봤으면요. 마지막 코너죠.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이야기를 했지만 이정수 의원님은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행동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좋고 아니면 이 장을 사실 즐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시장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내 종목만 안 가지?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아, 내 종목만 안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가는 거는 먼저 가요. 그게 대형주 위주로 해서 대장이 먼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장을 갖고 있으려면 LG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LG가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SLT론이라든지 뭐 몇몇 종목들, 강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개투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쪽보다는 안 움직였었던 다른 종목들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얘기했던 종목은 3개밖에 되질 않지만 이거 외로 따지게 되면 거의 2,000개 종목이 이제 그 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안 가는 건 맞는 겁니다. 만약 2,000개 종목이 가고 3개 종목이 안 가면 여러분 수익 다 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가는 종목 몇몇 개들만 가는 건데 오늘도 대략 보면 많이 올라간 종목도 한 100개 정도밖에 안 될걸요. 나머지들은 그냥 고냥고냥 2, 3% 정도 움직였을 거고 나머지들은 다 급등한 종목들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흐름들은 나중에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신고가는 따라 붙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무 때나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락장이나 박스권장에서는 맞질 않습니다. 반드시 강한 장, 돌파하는 장, 그다음에 신고가로 가는 이런 장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이 투자 경험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신고점을 돌파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거 아니더라도 주성엔지니어링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넘지 못했던 고점들을 돌파할 때 내지는 완전히 신고가, 삼성전자처럼 LG화학처럼 완전 신고가, 이런 신고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따라붙어도 그거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고가 매매 방법인데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만 시세의 긴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의 출현은요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면 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 경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승자를 맞이하고 이 격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다 보면 이게 정말 장이 강할 때에서는 과거에 했던 패턴처럼 올라갔다가 많이 빠지고 이렇지가 않구나.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처음 봤던 패턴들인데 여태까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맨날 빠지기만 했는데 이거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가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LG화학, 제2의 셀트리온이 이제 계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로 갖는 종목들을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그게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그거는 이제 강한 종목들을 사는 사람들이 이걸 신고가 매매 패턴 내지는 돌파 매매 패턴, 그것을 선수 매매 방법으로 할 수는 있지만 초보자들이 그게 이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인정해 주란 얘기죠. 저 종목이 정말 강하구나. 더 가겠네? 왜? 신고가의 출현은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그냥 인정해 주면 돼요. 저게 계속 가겠구나. 나는 근데 저걸 사지 않겠어. 대신에 저게 움직였으니까 다른 종목이 가겠네? 그럼 순환매 종목을 사면 돼요. 그럼 순환매 종목은 당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신고가 종목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얘가 지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지치면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종목이 받쳐줄 종목이 생깁니다. 그게 이등주라 그러는데 이등주가 같이 따라갈 수도 있고 1등주가 쉴 때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주성엔지는 잠깐 볼게요. 자, 주성엔지는 보게 되면 이 고점을 뚫었죠. 자, 이 고점을 뚫었는데 올해의 신고가 정도는 되겠네요. 그렇죠? 올해의 신고가를 뚫었죠. 이거 오늘 돌파 매수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벌써 따라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야 되겠죠. 한 8,000원 정도, 8,200원이나 8,000원 줬고 따라 들어가면 신고가는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격언에 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그 패턴인 거고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 물론 이거는 조금 제가 그러니까 요것도 여기 신고가 돌파를 했죠. 여기가 돌파를 할 때 얘도 여기서 따라 붙었었어야 되는 패턴인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제가 지난주에서 이거 고점을 돌파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신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한 것은 계속 강하다. 그래서 아마 조정받으면 사야 되겠지만 조정도 잘 안 내려올 것 같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가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 보세요. 신고가 패턴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강하구나라고 인정해주는 자세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한 시장에 의심을 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점까지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QR코드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 중이십니다. 들어오셔서 다음 주도 섹터는 어떤 섹터가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